자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말해봅시다. 지금 뉴스 틀면 온통 난리죠? 코스피가 4,500을 뚫었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네. 이제 대한민국 경제가 일본을 넘어 세계로 가네. 마네. 아주 축제 분위기입니다. 북봉이 차오르다 못해 넘쳐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 달콤한 축배를 들고 있는 지금 이 순간, 파티장 뒷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던 진짜 돈, 외국인들의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치고 있다고. 1월 6일 단 하루 외국인이 던진 주식이 얼마인지 아세요? 6,300억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30분 만에 5천억을 또 갖다 버렸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야, 이 배는 침몰한다. 구면보트 다 차기 전에 빨리 튀어! 이 신호를 자기들끼리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더 소름 끼치는 게 뭔지 아세요? 외국인이 던진 그 6천억 원어치 폭탄, 그거 누가 다 받아냈을까요? 네, 바로 접니다. 그리고 여러분입니다. 우리 불쌍한 개미들이요. 정부는 지금 걱정 마라, 펀더멘털 튼튼하다 이러고 있죠? 28년 전 1997년 11월 뉴스 다시 보기 한번 해보세요. 그때도 똑같은 말 했습니다. 한국 경제 문제없다고 하다가 정확히 일주일 뒤에 IMF 터졌습니다. 지금 환율 1,500원. 이거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파트, 여러분의 주식계좌, 아니 여러분의 생존을 위협할 시한폭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오늘 제가 뉴스에서는 절대 말해주지 않는, 아니 말할 수 없는 대한민국 경제 붕괴 시나리오 아주 적나라하게 까발려드리겠습니다. 꽉 잡으세요. 시작합니다. 자, 일단 팩트부터 체크하고 갑시다. 지금 시장이 왜 미쳐 돌아가느냐?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집중하세요. 첫째, 지금의 코스피 상승은 마지막 폭탄 돌리기입니다. 코스피 4,500? 숫자만 보면 가슴 웅장해지죠? 작년에 75% 오르고 올해 또 10% 올랐으니까요. 삼성전자 14만원, 하이닉스 70만원. 다들 가즈아 외치고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걸 냉정하게 뜯어보면요, 이건 정상적인 성장이 아닙니다. 스테로이드 주사 맞고 억지로 몸불린 근육맨이랑 똑같아요. 외국인들 보세요. 1월 5일까지는 사는 척 했습니다. 그러다 6일부터 갑자기 태세 전환해서 미친 듯이 팔아치웁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계산이 끝난 겁니다. 한국 주식 지금이 꼭지. 더 먹으려다 체한다. 스마트머니는 이미 떠나는데 우리 개미들만 남아서 더 오를 거야 라며 그들이 뱉어낸 물량을 받아먹고 있는 형국이라고요. 이게 딱 폭탄 돌리기 게임 아닙니까? 음악 멈추면 터지는 건데 지금 그 폭탄이 누구 손에 있다? 바로 우리 손에 있습니다. 둘째, 정부의 가짜 환율 방어 쇼입니다. 여러분, 작년 12월에 환율 1,500원 찍을 뻔했잖아요. 그때 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시장에 개입해서 강제로 1,440원대로 끌어내렸죠. 이걸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댐에 금이 가서 물이 줄줄 새고 있는데 댐을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소방차 불러서 물만 계속 채워넣고 있는 꼴입니다. 외국인들이 바보입니까?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딱 답 나오거든요. 아, 한국 정부가 억지로 환율 눌러놨네? 그럼 지금이 기회다. 지금 주식 팔고 달러로 바꿔서 나가면 주식 차익도 챙기고 환차익도 챙기네? 땡큐카 코리아. 정부가 환율 방어한다고 쓴 돈이 결국 외국인들 탈출 자금 못해준 꼴이 된 겁니다. 피 같은 우리 세금으로 외국인들 환전 수수료 깎아준 거라고요. 셋째, 한국은행 고간이 털리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12월 외환보유고가 26억 달러 줄었다고 발표났죠? 근데 이거 숫자 장난입니다. 원래 12월은 외환보유고가 늘어나는 달이에요. 은행들이 결산한다고 달러 맡기니까요. 근데 늘어나야 할 달에 줄었다? 이건 실제로는 50억, 아니 80억 달러 이상을 시장에 갖다 버렸다는 소리입니다. IMF 이후 28년 만에 최악의 감소폭이에요. 여러분이 집에 불이 나서 소화기를 들었는데 소화기 게이지가 0을 가리키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지금 한국은행 상황이 딱 그겁니다. 다음 충격이 오면 막을 총알이 없어요. 그냥 맨몸으로 맞아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정부와 언론이 죽어도 말 안 해주는 불편한 진실, 제가 총대 메고 말합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이 여러분의 노후를 담보로 환율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말실수인지 진심인지 묘한 말을 했죠. 국민연금은 기계적으로 달러를 사고 우린 그걸 막느라 달러를 판다.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 같은 상황입니까? 국민연금은 해외 투자한다고 달러 사들이면서 환율 올리고 한국은행은 그거 막겠다고 외환보유고 털어서 환율 내리고 왼손이 불 지르고 오른손이 물 붓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타들어가는 건 뭐다?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과 국가 비상금입니다. 이 짓을 무한 반복하다가 외환보유고 4천억 달러 선 깨지잖아요.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국가 신용등급 강등,
바로 들어옵니다. 두 번째, 환율 1,500원이 되면 부동산은 지옥행, 급행열차를 탑니다. 많은 분들이 환율 오르는 거랑 내 집값이랑 무슨 상관이야? 하십니다. 정말 순진한 생각이에요.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직격탄입니다. 환율 1,500원 뚫리면 수입 물가 폭등하죠? 기름값, 밀가루값 다 오릅니다. 그럼 물가 잡으려면 한국은행이 뭐 해야 합니까? 금리 올려야죠.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 못 올린다고 버티는데 환율 터지면 선택권 없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 올려야 해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 7%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지금 영끌에서 집 산 분들 한 달에 이자 100만 원 내던 거 150만 원, 200만 원 내야 됩니다. 월급은 빤한데 이자가 2배가 돼요. 버틸 수 있을까요? 못 버티면 그때부터 시장에 급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발 사주세요 하고 내놨는데 살 사람이 없어요. 왜? 살 사람들도 대출금리 무서워서 못 들어오니까. 이게 바로 거래 절벽 속의 가격 붕괴입니다. 부동산 PF요? 건설사요? 금리 오르면 도미노처럼 다 쓰러집니다. 저축은행 사태? 그건 예고편이었어요. 본편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세 번째, 반도체 착시가 끝나면 한국 경제는 식물인간입니다. 지금 코스피가 버티는 유일한 이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덕분입니다. 이 두 형님들이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걸 K자형 성장이라고 하죠. 근데 바꿔 말하면 반도체 사이클이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한국 경제는 그날로 사망 선고받는 겁니다. 나머지 제조업, 화학, 철강, 중소기업들 이미 숨만 붙어 있어요. 내수 시장은 다 죽었습니다. 커피 한 잔 7,000원 하니까 카페 텅텅 비는 거 보셨잖아요. 정부는 IT 강국이라며 포장하지만 사실은 반도체 몰빵 도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다 담아놓고 춤추고 있다고요. 그 바구니 떨어지면 다 깨지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탐험이 이렇습니다. 정부는 문제없다라고 하지만 스마트한 외국인들은 이미 한국을 탈출하고 있고 외환 보유고는 바닥을 보이고 금리 인상의 공포가 부동산을 조준하고 있습니다. 제2의 IMF? 아니요. 그때는 기업들이 망했지만 이번엔 가게가 망합니다. 여러분이 망한다고요. 지금 멍하니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제가 딱 세 가지 당장 오늘부터 해야 할 행동 강령 정해드립니다. 받아 적으세요. 행동 강령 1. 주식 계좌 수익 구간이면 과감하게 반절 현금화하세요. 좀 더 오르지 않을까? 그 욕심이 지옥으로 가는 티켓입니다. 외국인이 팔고 나갈 때 같이 파세요. 지금 30% 수익 났으면 딱 눈 감고 절반은 파세요. 현금이 최고입니다. 나중에 폭락장 오면 그때 다시 주워 담아도 늦지 않습니다. 행동 강령 2. 빚내서 투자한 거 당장 청산하세요. 레버리지? B2? 지금 시장에서는 자살행위입니다. 금리 오르면 이자 감당 못해서 계좌 녹아내립니다. 이번 주 내로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쓴 거 일부라도 갚으세요. 빚을 줄이는 게 수익률 100%보다 낫습니다. 행동 강령 3. 달러 자산을 확보하세요. 원화만 들고 있는 건 침몰하는 배에 묶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은행 가서 외화 예금을 들든 미국 배당주를 사든 자산의 2030%는 무조건 달러로 옮겨 놓으세요. 환율 1,600원, 1,700원 갈 때 여러분을 지켜줄 유일한 구명조끼가 될 겁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희생양이 되는 건 늘 정보 없고 힘없는 우리 서민들이었습니다. 1997년에도 펀더멘탈 튼튼하다는 말만 믿고 있다가 길거리에 나앉은 가장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번엔 당하지 맙시다. 정부 말만 믿지 마시고 여러분의 계좌와 가족을 지킬 방어막을 지금 당장 치세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몰랐다고 후회해도 그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정신 바짝 차리자는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 한번 힘차게 눌러주십시오. 저는 더 날카로운 팩트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